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입니다. 대기석에서 대기하고 시작령이 울리면 중앙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세요. 네. 총 15분 동안 구상형 세 문항과 책상위 즉답형 두 문항을 보시고 차례대로 말씀하십시오. 구상형 1번 문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교사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사가 부모에게 문자로만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입니다. 사례 속 교사는 학부모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안전사고를 알게 되었을 때 학부모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고 놀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는 부모가 유아의 안전사고를 확인할 때까지 확실하게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문자를 볼 여건이 안 된다면 전화나 다른 가족편의 비상 연락망 등을 활용하여 유아의 상태를 알리고 가정에 유아가 갔을 때 놀라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가 부모가 건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렇게 교사가 문자를 보냈는데 못 보셨냐고 되묻는 등의 행동은 부모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서로의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처 방안으로는 교사가 먼저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공감하고 자신의 미숙한 대처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사가 부상 사실에 대해서 전달이 미흡했던 점으로 인해 부모님께서 놀라신 마음을 같이 걱정해드리고 감정을 진정시킨 뒤에 함께 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아의 상황에 대해서 교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교사는 유아들의 유치원에서 놀이나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진 않는지 면밀히 살펴볼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서 교사가 보지 못한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역할을 교사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는 교사가 유아의 놀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면밀히 관찰하다가 유아가 넘어질 상황이 오면 유아가 넘어진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올바른 처치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관찰하지 못했다면 교사가 못 본 동안 양쪽 유아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중재자로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2번 문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에서 제가 찾은 의미 있는 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넘어질까봐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 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유아가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교사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점입니다. 혼자 걸어가면 심심할까봐 노래를 불러준다는 것과 같이 유아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교사가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의 교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교사상은 앞서 나온 시와 비슷하게 유아가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교사입니다. 그 이유는 교사가 유아를 신뢰한다면 그 신뢰에 따라서 교사의 말과 행동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영향은 유아가 온전히 받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유아들에게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며 언제든지 지지할 수 있는 신뢰 가득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3번 문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합학급이 증가하면서 일반 유치원 교사일지라도 특수 유아에 대한 이해나 통합교육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송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 자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례 속 송교사는 장애 통합 교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없다고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교사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장애 유아의 발달 특성보다 그 장애 유아로 인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노고에 대해서 더 치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는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질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교직관입니다. 유아 교사라면 장애 유무에 따라 유아를 나누지 않고 학급 내에 자신이 맡은 모든 유아를 책임감 있게 지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직관이 바탕이 된다면 교사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그저 학기를 보내기보다 유아들 한 명 한 명을 신경 쓰면서 개별적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 송교사 학급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학급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교사 앞에서만 장애 유아를 돕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일반 유아들이 장애 유아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행동이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교사 앞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아들에게는 모든 유아에게 다른 점이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교사는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찾아보는 이야기 나누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과 우리 모두는 다른 점이 있고 서로가 다르다면 그 다름을 차별로 이해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어울림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서로를 소통하고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이야기 나누기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아들은 장애 유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장애 유아를 교사가 보는 앞에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급 구성원 모두가 언제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로 돕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혼자 놀이하는 장애 유아입니다. 장애 유아는 다른 유아들의 부정적인 인식이나 사회적 기술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혼자서 놀이하게 되면서 일반 유아들과 함께 통합학급에서 사회성이나 함께하는 놀이의 즐거움을 배울 기회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놀이 공유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유아들과 함께 어떠한 놀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를 공유하고 어떤 놀이에 참여해보고 싶은지 교사의 지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장애 유아가 참여할 수 있는 놀이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활발한 놀이 공유를 한다면 장애 유아도 혼자 놀이하다가도 다른 유아들의 놀이에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더불어 교사가 장애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나 놀이 참여에 대해서 언어적 모델링을 함께 병행해 준다면 혼자 하는 놀이보다 다른 유아들과 함께하는 협동 놀이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번 문항 잠시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미래를 살아갈 유아들에게도 공동체 역량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급 유아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유아들과 함께 구성하는 교실입니다. 유아들과 놀이 시작 전이나 놀이 과정 중에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함께 하고 있던 놀이들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교실을 함께 바꿔보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함께 교실을 바꾸어 가면서 흥미 영역의 이름을 함께 정해보거나 교구장을 힘을 합쳐서 옮기는 등 다양한 협력의 기회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합동 미술활동입니다. 유아들이 각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들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미술 작품을 하나씩 서로 색칠을 하거나 만들어 보는 등의 활동을 하여 함께 모아보는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다른 색과 질감 등을 사용하여 미술 작품을 완성한다면 그것이 모였을 때 자신이 하나만 완성했던 작품이 함께 모임으로써 더 아름다운 것이 되면서 서로의 다름이 모였을 때 아름다움을 깨닫고 협력의 가치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하는 신체 활동입니다. 유아들과 바깥 놀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함께 신체를 움직여보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슈트를 이용한 공 던지기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아들은 파라슈트의 각 끝부분을 잡고 함께 공을 튕기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게 서로의 힘을 합쳐 노력하면서 한 집단으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신체 사용을 하면서의 즐거움이 합쳐져 유아들은 공동체 의식을 즐겁게 키워나갈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 문항 잠시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2번 문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라면 첫 번째로 부모님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다른 학부모님들께 들은 이야기에 오해가 생기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 정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머니께 유아들에 대해서 교사가 생활지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 자신에 대해서 반성적 성찰을 하여 앞으로는 학부모님들께 오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스스로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